소리 안 나와요?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올레 KT U리그 32강전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16강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11시에 펼쳐지는 울산대와 홍익대학교, 그리고 1시에 펼쳐지는 전주대학교와 초당대학교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셔서 아시겠죠? 지금 11시입니다.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 경기 먼저 보내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선수들 그라운드에 입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진들과 함께 장비 검사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울산대학교와 홍익대학교, 글쎄요. 울산대학교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영남권에서 선두를 굳건히 지키면서 왕중왕전에 진출한 강팀이라고 볼 수 있죠. 울산대학교가 후반기에 9월달 승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이번 왕중왕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학교를 이끄는 이상철 감독, 글쎄요, 선수들의 잔부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걱정이란 말을 넌지시 한번 했습니다만 왕중왕전 추첨식에서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상철 감독은 우승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울산대학교의 상황입니다. 자, 반면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 수도권 B리그 3위 팀이죠. 2위 팀 청주대학교와는 승점 불과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2위 자리를 놓고 크게 신경전을 벌였던 양 팀인데 후반기 경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9월달 2승 2무 8개의 득점이 있었고 5개의 실점이 있는 만큼 실점이 약간 많은 경기를 펼쳐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에 접어든 후반기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고등리그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와 오늘 제가 혼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경기 후반이나 아니면 두 번째 경기쯤에는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울산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이상철 감독,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김종필 감독이 11명의 선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010 올레 KT U리그 전반전 16강 경기,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전반전입니다. 자, 울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주장 이승기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상철 감독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승기 선수의 출전 여부였는데 일단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울산대학교는 7번 달고 있는 이동근 선수죠. 이동근 선수가 공격 전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는 이동근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번 16강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근 선수의 득점력이 아주 놀라운데요. 예선 경기 20경기를 치르면서 득점이 무려 20넉 점입니다. 한 경기에 한 골 이상을 득점하는 아주 엄청난 공격의 파괴력을 보여줬던 이동근 선수. 울산대학교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선수고, 오늘도 아마 울산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경기 후 승리팀 인터뷰에 수훈 선수로 뽑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죠. 지금은 약간 방심한 상태에서 홍익대학교의 볼을 잠깐 내주었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울산대학교 드로잉 공격으로 경기가 전개됩니다. 자, 안쪽으로, 그러나 김종국이 다시 한번 터치아웃을 유도합니다. 자, 뒤쪽으로 내주고, 자, 울산대학교가 우승 후보군에 가장 가까운 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홍익대학교도 결코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울산대학교로서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2010 올레 KT U리그 왕중왕전. 자, 32강전에서 역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아주대학교가 1회전에서 또 탈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강호라고 분류됐던 팀들이 32강전 1회전에서 많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중계했던 경기 중에서도 건국대학교가 또한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승 후보 팀들은 경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초반 경기 초반 그리고 32강 16강 경기를 잘 치러야만 이후에 또 좋은 경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다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역시 또 다른 우승 후보로 꼽혔던 고려대학교는 1회전에서 아주대학교와 함께 탈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한 수 위의 전력이라고 평가됐던 영남대학교도 또 전주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글쎄요 4강, 8강 이상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던 팀들이 이제 하나 둘씩 탈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2010 원래 KT 유리그. 그만큼 강팀들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토너먼트 경기 단판 승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먼거리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슛 맞고 다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한 판에서 승부가 나면 지면 이제 끝이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약간 처지는 팀들도 자, 먼거리 슈팅 김종국 발 맞고 터치아웃. 전력이 약한 팀들도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서 강팀들을 잡아내는 경기가 몇 번 있었어요. 따라서 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010 원래 KT 유리그 왕주왕전입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멀리 걷어내는 울산대학교. 이런 패스는 좋지 않죠. 단독 돌파 들어갔는데 중앙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뒤쪽에서 맞춰주는 선수가 아쉽네요. 좋은 찬스 인터셉트에 이은 곽종수의 인터셉트에 이은 김우중의 대슛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동근 울산대학교 서서히 공격의 강도를 조금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홍익대학교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뒤쪽에서 파울이죠. 자, 지금 울산대학교 선수들의 항의가 좀 거셌기 때문에 심판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선수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가장 가까이에서 심판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겠어요. 심판 판정에 너무 예민하게 굴다가는 경기를 자칫 그르칠 수 있다는 점 선수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16강 경기가 펼쳐지는데 아무래도 순위가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라운드가 계속되면 될수록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제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어제 이제 1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21일날 목요일날 경기를 펼쳤던 팀들의 16강전 경기가 있었고 오늘 이제 2조 금요일날 경기를 펼쳤던 팀들의 16강 경기가 오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자기 진영 왼쪽 깊숙한 지점에서 김종국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프리킥 내주고 있는 울산대학교. 자, 오늘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자, 바로 또 옆구장이죠. 인조 1구장 금요일날 경기를 보내드렸던 곳에서는 지금 광운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넘어가죠. 헤딩. 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전력의 차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히 좀 전력이 약간 뒤쳐져 있다라고 예상되는 팀들은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넘어갔는데 반대측 길게 넘어가죠.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적극적인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확보하는 울산대학교. 그러나 뒤쪽에서 홍대학교가 계속해서 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제치고 줄 곳이 마땅치 않자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홍대학교. 김기희가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번엔 오른쪽 경기 초반 오른쪽 공격이 잦아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걷어냈는데요. 오른쪽 이동근 지나서 나 수비가 머리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줄 때 점프하는 동작을 방해했던 홍익대학교 11번 심동훈. 짧게 연결하면서 울산대학교 서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기 지형에서 하프라인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울산대학교. 자,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러나 수비가 커트해내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울산대학교. 앞쪽에서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워낙 간격을 좀 촘촘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선수들의 전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이동근이 반대쪽을 봤습니다만 패스가 조금 짧았고 홍익대학교 선수 중앙에서 볼을 확보합니다. 김기희. 자, 왼쪽이죠. 주정환장 차고 있는 이민규. 자, 홍익대학교도 역습을 좀 전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울산대학교가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특유였던 2선과 3선의 간격을 좁히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라내는 어떤 그런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도 전진이 쉽지만은 않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경기 초반이고 선수들 몸을 조금 더 풀어야 되고 경기를 하면서 땀을 조금 더 흘려야 보다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만 경기 시작하면서 양팀 선수들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문전 앞 헤딩으로 걷어내고 뒤쪽으로 흐르는 공. 자, 좀처럼 리바운드 템포를 잡아내지 못하는 울산대학교. 자, 한 번에 두 선수 사이 수비 뒤쪽을 노려봅니다만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옆쪽으로 이민규. 홍익대학교의 두 센터백이 상대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들이죠. 22번 최민석, 19번 김우중, 그리고 7번의 이동근 선수를 적절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서서히 선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경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경기 초반 긴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위협해보고 있는 홍익대학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울산대학교는 상대 문전 앞까지 가는 두 번의 찬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장긴 주고받는 패스,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이 현재는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약간은 좀 끌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기희 주고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왼쪽 열린 공간 잘 봤습니다. 자, 크로스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1대2 시도합니다만 수비가 태클. 자, 일단 태클을 피하면서 볼을 끝까지 확보하긴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자, 그러나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2명, 3명 에워싸면서 볼을 빼내고 자, 앞쪽으로 이동근에게. 자, 일단 이승기가 없는 울산대학교 라인업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동근의 역할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바치고 있는 22번 최민석이라든지 19번 김우중,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울산대학교의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 몸싸움 과정에서 홍익대학교 32번이죠. 최정훈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파울이 아니고 던지기를 선언하는 주심이군요. 이제 던지기는 휘슬을 잘 불지 않는데 휘슬을 불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반대쪽 봐야겠죠. 김정국 쪽인데요. 자, 앞쪽에서 홍익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진할 수 없는 홍익대학교 상황. 옆줄 벗어났죠. 김정국의 돌파가 옆줄 벗어나면서 던지기 공격 홍익대학교. 이민규의 던지기 앞쪽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머리로 김정국이 발로 걷어냅니다. 두 선수의 도움 수비가 좋은데요. 그러나 홍익대학교 상대의 위험지역에서 볼을 잘라냈습니다. 왼쪽 파고 들어가죠. 최정훈 크로스 넘어가야죠. 반대쪽 길게 가는데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울산대학교 골키퍼 양진우.
지금은 이동근 선수죠. 이동근 선수가 굉장히 크게 넘어졌는데,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보셨지만, 글쎄요, 공을 향해서 들어가는 태클이 아니라 이동근 선수의 이제 왼발을 보고 들어가는 태클이었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글쎄요,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공중에 굉장히 높게 솟구쳤다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엉덩이, 골반이라든지 허리 쪽에 대단히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를 조심해야죠. 다행히 이동근 선수 일어났습니다. 자, 홍진기 선수의 옐로 카드를 받을 만한 아주 큰 파울이 있었고, 파울을 당했던 이동근 선수는 큰 부상 없이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자, 크로스가 넘어가지 못하죠. 한번 접었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한번 접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팀 동료의 움직임이 상대 골문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한번 접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에 보통 이제 얼리 크로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동료가 들어가는 움직임에 맞추어서 한 박자 빠른 크로스가 넘어갔을 때 위협적인 찬스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특히 또 한 번 접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글쎄요,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제가 중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패스는 자기가 주기 편한 패스도 물론 좋습니다만, 내가 주는 패스를 받을 선수가 좋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패스가 좋은 패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선수들도 이제 축구를 처음 배울 때 패스의 기본을 이제 그런 것으로 많이 배우면서 패스를 익히고 연습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선수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경기에 좋은 내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민규가 뒤쪽으로, 박태수, 이선호, 이상희. 자, 홍익대학교 앞쪽에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자리를 촘촘히 잡고 팀 동료들의 위치를 거의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상황이죠. 패스를 이제 긴 패스로 연결을 해봅니다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할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자, 김종국의 수비 지역에서 저렇게 오래 끄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원터치로 빨리빨리 빼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주고 들어가죠. 자, 이런 패스예요. 자, 수비 선수들은 또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있죠. 수비 지역에서 패스는 자신의 골문 쪽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독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골문 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상대 공격수에게 뺏겼을 때는 바로 골키퍼 1대1 찬스 혹은 골키퍼도 없는 그런 노마크 찬스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지역에서 패스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 시작 15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 아직까지 양팀 선수들 이렇다 할 슈팅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드필드 싸움을 치열하게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축구의 흐름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인데요. 볼을 가진 선수를 중심으로 최소한 2명의 선수가 에워싸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체력전 그리고 속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오늘 경기 내용입니다. 특히 수비 시에 양팀 모두가 2선과 3선의 간격, 특히 최전방 선수와의 간격도 굉장히 좁히면서 수비 공간을 본인들 것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는 공격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죠. 뒷공간 열어줍니다만, 자, 이마저도 좀 여의치 않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 홍익대학교 뿐만 아니라 울산대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모두 수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격은 그만큼 답답한 과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길게 볼을 차주는데요. 홍익대학교는 전반적으로 긴 패스에 의한 공격.
글쎄 그 정면까지 그대로 왼발 슛. 그다음 수비 벽 맞고 굴절되는 공 뒤쪽으로 흘러나왔는데요. 서로 미루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적극적으로 볼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 상황이 좀 여의치 않더라도 점유율을 좀 높여간다면 상대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양팀 선수들 상대 공격, 상대 수비를 끌어내기가 힘들다면 잦은 패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상대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학대회가 총 6개 대회가 있었죠.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까지 합치면 이제 7개 대회가 있는데, 전국체전은 일단 빼더라도 6개 큰 대회가 있었는데, 울산대학교가 지난 8월 17일부터 펼쳐졌던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3위를 차지했었고요. 제11회 전국대학축구대회죠. 남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도 울산대학교 3위를 또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항상 결승 진출하는 그 문턱에서 울산대학교가 좀 좌절을 했었는데요. 올 시즌 마지막 대회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2015 원래 KT U리그 왕중왕전, 이상철 감독은 반드시 이 타이틀만큼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 글쎄요, 2008년도 1학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홍익대학교, 그 멤버들이 이제 팀의 주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선수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 글쎄요, 골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많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들 하는 얘기로 한 2골 싸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근이 주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주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주는 것을 정확하게 줘야 팀 동료들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겠죠. 일단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 자, 경기가 좀 풀리지 않고 있자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약간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전반 18분, 19분이 지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두른다고 글쎄요, 일이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 조상들의 했던 말은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네, 지금은 울산대학교 6번이죠. 안영규 선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자, 길게 던지는데요, 이민규. 자, 뒤쪽으로. 자, 오바이드 킥이 나왔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멀리 걷어냅니다. 자, 위험적에서 패스가 볼을 잘라내는 울산대학교. 이동근 쪽의 패스가 약간 뒤쪽이었는데 이동근 크로스 넘어가죠. 그러나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 울산대학교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경기장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동근. 이동근 선수가 득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팀 내에서 도움 순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죠. 뒤쪽에서 지금은 제가 좀 화면에 가려서 보지를 못했는데요. 19번 김우중 선수의 헤딩슛. 자,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공, 앞에서 잘라먹는 김우중 선수의 헤딩이었는데 각도가 조금 많이 벗어나는 모습. 팀 내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이승기 선수가 주장 완장을 또 차고 있기도 한 선수인데요. 오늘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전 경기, 글쎄요, 울산대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렵게 풀어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승기 선수의 공백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메워줘야 할 텐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홍익대학교의 철저한 수비 축구에 봉쇄당하고 있는 모습.
울산대학교 특유의 그 스피드 있는 짧은 공격,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반면 홍익대학교는 신장이 일단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런 쪽에서 긴 패스에 의한 공격이 많죠. 자, 이번엔 오른쪽 이동군이 볼을 빼내는 과정. 그러나 다시 한번 볼을 확보합니다. 세 선수 사이. 그러나 볼을 뺏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홍진기 선수는 옐로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경기 오늘 조심해서 남은 경기 치러야 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훈 골키퍼. 자, 중간에서 볼 잘라낸대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그러나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글쎄요. 양팀 수비수들이 수비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볼을 뺏기는 경우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역습 과정에서 패스가 나갈 때 특히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패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수비 지역에서 패스가 잘리면 조금 같은 슈팅 찬스는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옆쪽으로 김종국 오랜만에 볼을 잡습니다. 왼쪽, 자,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받아주는 선수 이동근이죠. 주고 돌아섭니다만 이동근에 대한 수비는 홍익대학교 철저하게 봉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양팀의 어떤 공격 전술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울산대학교 16번이죠. 박태훈 선수의 파울. 긴 패스에 의한 머리를 맞추면서 리바운드 볼을 노리는 혹은 긴 패스에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주로 이제 롱 패스에 의한 공격을 선보이고 있는 홍익대학교. 반면 울산대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롱볼은 자제하고 있죠. 자, 지금은 홍익대학교 벤치에서 뭔가 조금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상황 경고감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나오는 과정에서 주고 돌아섰고 볼은 빠졌는데 뒤쪽에서 조금 태클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진기 선수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벤치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어필을 할 수가 있죠. 헤딩 이민규. 울산대학교 중간에서 볼을 잘라냈는데 이게 그대로 넘어갔어요. 자, 이동근 쪽, 이동근 페널티 에리아 안쪽, 오른발 왼발 접고, 자, 왼발 그대로 슈팅. 골키퍼의 선방, 유상훈 골키퍼. 자, 바로 이러한 점이 이제 울산대학교의 무서운 점인데요. 웅크리고 있다가 한번 나갔을 때 전방에 있는 이동근, 그리고 김우중, 최민석, 지금 슈팅이 좋았습니다만 유상훈 골키퍼가 각도를 잘 잡고 나왔죠. 그리고 곽정술,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홍익대학교 역습.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빼내죠. 김정현이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신현호. 신현호의 크로스. 오늘 크로스가 전부 다 홍익대학교 선수 한번 거쳐서 들어가는데 홍익대학교 선수들의 자리를 잘 잡는 것일 수도 있고 울산대학교 선수들의 크로스가 너무 단조롭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호 선수의 던지기. 한양대학교 감독님과 이름이 또 똑같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로스가 또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위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울산대학교의 크로스. 특히 이제 오른쪽 크로스가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너무 단순한 크로스보다는 조금 생각하면서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크로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그대로 이동군의 오른발.
자, 길게 내차는데요. 이 공이 굉장히 길어요. 자, 수비수가 헤딩. 오른쪽으로 전개한다. 이민규 쪽. 중앙에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민규 또다시 2명의 선수 공격한테 에워싸이는데요. 조금 길면서 그대로 골킥. 자, 조금만 지체하면 바로 이렇게 에워싸이기 때문에 뭐 오늘 축구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 전체의 흐름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은 자신한테 볼이 왔을 때 줄 곳을 미리 파악해놓고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놓은 다음에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패스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빙글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홍대학교 선수들의 볼이 뺏겼고, 그러나 울산대학교 다시 한번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냅니다. 이동건 오른쪽이죠. 자, 옵사이드 아니고 크로스 넘어갑니다. 왼발 슈팅. 크로스보다는 조금 깊었고 슈팅보다는 좀 약했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최민석을 바라봤던 김우중인데 약간은 좀 어정쩡한 왼발 크로스가 나오면서 유상호 골키퍼 정면에 가슴에 가서 안기는 볼이었습니다. 헤딩. 자, 점차 헤딩볼도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헤딩볼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 공격들의 수비 셋. 자, 한번 잡고 두 번째 움직이면서는 벌써 2명의 선수가 에워싸기 때문에 비단 뭐 울산대학교 수비뿐만 아니고 홍대학교 수비도 마찬가지죠. 양팀 공격수들은 항상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나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서서히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울산대학교. 앞쪽에 박태훈. 이거는 오른쪽을 보는데요. 오른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자, 최민석이 파고 들어갑니다. 2명. 지금도 마찬가지죠. 2명 터치, 오른발의 터치가 2번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2명의 선수에게 에워싸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 돌파도 물론 괜찮은 전술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2명, 3명에게 에워싸이면은 답이 없거든요. 에워싸이기 전에 미리 볼을 처리하는 모습, 주고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컨트롤리 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볼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잡는 위치가 일단 홍대학교 진영, 홍대학교 선수들이 잡는다면 역습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좌우로 길게 나가는 패스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위치가 되고, 울산대학교 선수가 그 위치에서 볼을 빼낸다면 반대쪽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해주면서 좋은 찬스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인 없는 공은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기 진영 수비수 3명이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데 전반전 초반부터 또 이런 장면은 저희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돌리는 것은 앞쪽에 줄 곳이 없다는 얘기인데, 울산대학교 선수들의 위치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홍대학교 공격진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최전방에 홍대학교 19번 주현재 그리고 11번 심동훈 두 선수가 있는데 그 뒤를 이제 32번 최정훈 선수가 마치고 있고요. 이 세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자, 지금같이 이제 횡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수비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울산대학교 선수들은 그러한 어떤 공격 루트를 조금씩 찾고 있고, 지금은 파울이에요. 경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울입니다. 울산대학교 6번 안영규. 자, 지금은 최정훈 선수가 수비수 2명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빠져 들어갔고, 그대로 빠졌다면은 골키퍼와 1대1 찬스죠. 자신의 경고와 골 찬스, 실점 위기를 맞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울을
파울을 얻어내기는 좋은 찬스가 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 지금 위치도 뭐, 그대로 직접 슈팅이 될 수도 있고요.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트피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이민가 골 앞에 서 있고요. 그 뒤쪽에서 박태수 선수가 오른발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비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9번 주현재. 대단히 긴 패스예요. 던지기를 저렇게 또 길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가지 또 공격 루트 가운데 하나를 또 만들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죠. 네, 울산대학교를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서 던지기 공격을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조금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긴 던지기인데요. 또다시 긴 던지기, 점점 길어지고 있는 던지기입니다. 자, 뒤쪽으로 흐르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왼발 뒤쪽으로 흘렀고, 홍진기 다시 한번 크로스. 그러나 골키퍼의 손을, 공격수의 머리가 이길 수는 없겠죠. 자, 김정국이 재빠르게 개인 돌파. 나가는 볼 살려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왼발로 한번 오버헤드 시저스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빗맞으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죠. 아주 저런 장면에서 멋진 오버헤드 킥을 한번 만났던 장면이 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길게 던지기인가요? 자, 상대 문전 앞까지 뒤쪽으로 그대로 흐르는 공. 다시 한번, 아직까지 볼 멀리 나가지 못했죠. 지금은 걷어내려고 하는 동작을 울산대학교 선수가 방해했다고 하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여기서 걷어내는 그 바로 직전 동작에서 뭐 걸려고 건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도 중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걸게 된 그런 동작이 나왔었습니다. 선수들이 치열하게 볼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고, 보다 매끄러운 공격을 위해서 이곳저곳 계속해서 상대의 약점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 일단 중앙 파고 들어간대요. 자, 뒤쪽으로 내주고 중거리 슛 찬스인데요. 이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는군요. 좋은 슈팅이죠. 30번 배후민. 멋진 슈팅 보여줬던 배후민 선수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뒤쪽에서 최정훈 선수가 쇄도에 들어가면서 최전방에 3명의 선수가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자, 이렇게 뒤쪽에서 배우민 선수라든지 이선호, 김기희, 자, 이런 선수들이 뒤쪽을 좀 받치면서 중거리 슛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풀리지 않을 때는 중거리 슛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울산대학교 한 명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주심은 일단 볼 대대를 선언하면서 들 것을 들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머리 옆쪽이죠? 옆머리 쪽에 부딪히면서 순간적인 충격이 이제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핑 돌 수도 있고요. 울산대학교 벤치죠, 이상철 감독. 생각보다는 경기가 많이 안 풀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상철 감독입니다.
볼이 나가질 않았죠. 볼 데드를 선언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상대 골키퍼에게 공을 굴려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이 경기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학부모라든지 학교 관계자라든지 울산대학교 홍익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 경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본다면 현재까지 상황 대단히 지루하다, 이런 인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슈팅 숫자도 적고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좀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자, 이런 로빙볼을 가지고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의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수비진들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정훈. 자, 오른쪽 배후민. 크로스 반대쪽인데요. 크로스가 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문전을 향해서 쇄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패스가 이어지면서 좋은 공격 기회였습니다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는 주현재, 울산대학교 양진은 골키퍼. 서서히 상대의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는 울산대학교지만 울산대학교도 사실 전반전 공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왼발로 크게 반대쪽 열어주는데 이것도 좀 길죠.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좀 패스, 긴 패스가 좀 자주 시도되고 있고, 문전 앞으로 가는 긴 패스는 상대의 신장 좋은 수비수들 때문에 미리미리 커트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 좌우로 크게 벌리는 패스는 좀 패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울산대학교 장점을 살리는 경기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홍익대학교도 수비는 현재까지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격은 사실 홍익대학교도 자신들의 어떤 특기인 고공 플레이를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에 또 빠져 들어갑니다만, 자, 지금처럼 물러날 때는 또 최후방 수비와 골키퍼와의 간격이 굉장히 또 좁기 때문에 저런 패스가 시도가 물론 자주 있어야겠습니다만 결정적 찬스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동근이 전반전은 거의 완벽하게 묶여있다시피 한데요. 김기희 앞쪽 승 맞고 옆줄 바깥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맞은 부위가 조금 급소 부위로 보여요. 지금 순간적으로 머리로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걷어냈다기보다는 이제 공이 와서 이제 저 부위에 맞은 것이거든요. 귀와 관자놀이 부분에 이제 같이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핑 돌고 멍해지죠. 바로 이제 옆머리, 왼쪽 머리 쪽에 맞는 장면이었는데 놀랬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명현상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헤딩 앞쪽으로 울산대학교도 홍익대학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공격의 흐름은 정말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 배후민 선수죠. 배후민 선수처럼 찬스가 났을 때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수비를 끌어내다 보면 분명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울산대학교 선수처럼 배후를 침투하는 그러한 패스들을 이어준다면 상대의 견고한 수비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견고한 벽도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앞쪽으로 이런 패스는 위협적이지도 못하고요.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기도 조금 힘든 그러한 패스입니다. 패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죠. 전주대학교와 초당대학교 한시 경기입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울산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승자와 잠시 후 1시에 펼쳐질 전주대학교와 초당대학교 경기의 승자가 8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전주대학교가 이겼던 영남대학교가 8강전에 진출해서 울산대학교와 만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일단 영남대학교는 떨어졌고 울산대학교도 사실 오늘 경기 쉽지만은 않은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볼이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일단 오른쪽 김정국 분명 한번 접고 뒤쪽으로 내주죠. 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주시는 경기 그대로 진행. 기다려요.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수비 숫자가 4명에 공격 숫자가 5명까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최전방에서 활약했던 최정훈 선수를 빼주죠. 최정훈 선수를 빼고 지금 선수들에게 가려서 선수 교체 등번호가 안 보이는데 14번으로 보이는데요. 14번 이건희 선수를 투입하는 홍익대학교 김종필 감독입니다. 공격수,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조금 바꾸어 보고자 하는 김종필 감독의 의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건희 선수가 투톱의 하나의 축으로 올라가고 투톱을 담당하고 있던 심동훈 선수가 뒤쪽으로 좀 처지면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직 골키퍼가 나왔는데 제대로 볼 처리가 되지 못했죠. 자, 글쎄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고등리그도 그랬고요, 유리그 32강전에서도 그랬는데 골키퍼가 밖으로 나왔을 때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특히 어제 학성고등학교와 강원 묵호고등학교였죠. 묵호고등학교에서 골키퍼의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골키퍼들은 나왔을 때,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볼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또다시 볼을 끄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되는 모습인데요. 뒤쪽으로 헤딩. 글쎄요, 이건희 선수가 아직 들어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변에 어느 위치에 동료들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파악을 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몽골에서 슈팅. 이동근은 오늘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시피 한데요. 지금도 16번이죠. 박태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박태훈 선수가 지금 넘어진 게 벌써 3번째예요. 자, 슈팅을 때리고 이게 굴절이 됐고, 이건 이동근 선수의 슈팅인데, 그 뒤에 이제 박태훈 선수가 상대 수비와 이제 부딪힘이 좀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왼쪽 머리를 좀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앞쪽으로 앞에 길게 보는데요. 이동근 쪽. 전반전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뭐 이렇다 할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글쎄요, 양팀 선수들 후반전을 좀 기대하는, 후반전을 좀 많이 노려보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전 경기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원래 고공플레이가 좀 좋은 팀이죠. 원래 고공플레이가 좀 좋은 팀이어서 롱볼 위주로 경기 초반은 진행을 해갔지만, 울산대학교도 거기에 대한 수비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나왔고 거의 완벽하게 또 막아냈고요. 반면 울산대학교는 발밑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공격 속도라든지 주고받는 패스, 그리고 한 번에 나가는 역습 전개 과정이 굉장히 빠른 팀인데, 홍익대학교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팀 수비는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공격은 100점 만점에 글쎄요 10점 더 주기 힘든 그런 전반전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벤치에 들어가서 김종필 감독과 이상철 감독은 후반전 상대의 그 완벽한 수비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책을 마련해서 선수들에게 알려줄 텐데요. 자, 과연 어떤 후반전 전개 흐름으로 펼쳐질지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 하프타임 즐기신 후에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용인축구센터입니다.